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대응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잠시 뒤 열립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먼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요 내용 설명,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용범 1차관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입니다. 금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및 보완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기조 아래 8.2 대책, 9.13 대책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30만 호 확대 방안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기 과열되었던 서울 등을 비롯하여 전국의 주택가격은 9.13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남 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이러한 시장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안정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불법 행위, 이상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월부터 허위계약, 자금 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LTV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습니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 보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 검토한 결과 이주, 철거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 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실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주택 공급 입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보완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10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어 국민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선호 제1차관님이 추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재부 1차관님.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계약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 이상거래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미성년 주택 거래, 빈번한 단기 매매,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한 이상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 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직권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202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이 실거래 상시 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생 시에 즉각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재부 1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제 상한제의 적용 지역과 지정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시에는 그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우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불식시키면서 시장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단위 등 핀셋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주택 보유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지역 조합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통하여 분양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거나 전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되며 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공급 위축의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그동안 지연됐던 분양이 앞당겨져서 시장 안정 효과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 도심의 유유지 개발,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 그간 발표했던 공급 방안도 빠르게 이행하여 중장기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열 재현이 우려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신속히 지정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안정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지목을 해드리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매일경제 부동산부 손동호 기자입니다. 저 박선호 차관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시행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얘기는 10월에 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주정심 통해 가지고 그 법이 적용된다면 6개월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에 있는 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럼 4월 정도 내년 4월 정도까지라고 해서 4월 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팀장.
정팀장. 저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인데요. 그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고 한 건 관리 처분인가 단지들 속도를 좀 내고 물량을 풀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지금 관리 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혹은 정리가 된 단지들이 몇 가구 정도인지 서울에 혹시 이게 또 지구를 쪼갠다라고 하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구별로 해서 요거 관리 처분인가 지금 대상 단지들하고 이런 데이터를 주실 수 있는지. 예, 보도 자료와 함께 첨부해드린 Q&A 자료에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아직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총 61개 단지 6만 8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되면 이들 단지들 중에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리스트가 있다고. 서울만 해도 61개 단지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그것을 검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대출 이용한 재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서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가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은 허그와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적 보증 재원을 보다 우선순위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고소득자를 그동안 배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가주택 대상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고가주택이 기준이 금액이 예, 9억입니다. 저 오마이뉴스의 신상호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어제 부총리께서 대정부 질문에서 수차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 그 공급이 위축된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에 그 공급 위축 우려가 없다라는 자료를 냈고 좀 이게 부총리가 이야기하신 원팀의 개념과는 좀 상충되게 부처 간 다른 이견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데 사실상 이게 분양상한제를 내년 4월까지를 유예한 건데 만약에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손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이렇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세 개 기관이 모여서 합동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이게 정부의 단일 의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일부 공급의 그 위축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고 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이 보완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 내에 이쪽 부동산 시행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견은 없다. 그리고 이 보완 방안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 방식도 핀셋 동단위로 핀셋 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방식도 정부가 단일로 합의한 내용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어느 정도 범위를 하느냐 그것도 여기 나온 대로 시행령이 이제 10월 말에 완료된 이후에 그때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때 당시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을 경우에 과거 시행 경험도 그렇고 우리 국토부 차관이 말씀하셨지만 일부 또 운영 방식에 따라서 공급의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운영 그 제도를 설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일부 이렇게 적용 유예가 되고 뭐 적용 범위가 핀셋 방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안하게 될 수 있는 경우에 정부가 이제 수단이 없는가 이런 취지의 질문인 것 같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결함과 이 불안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그 또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안정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정책 수단 이번에도 이제 LTV 제도 일부 보완도 나왔고 전세 보증 그런 보완하듯이 전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이 얼마만큼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가면서 시장 상황도 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그런 보완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보완되고 이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어떻게 만회하나 조금 더 지금보다 시장이 더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올랐을 경우에 정부는 그럼 수단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안정 기조로 관리돼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전 부처가 다 공통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세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시장에 예상했는데 그러면 충분을 줘가지고 부작용이 집값 투자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6개월 유예 기간 동안에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을 진행을 하면 정책 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은 재건축 단지 있는 건데 6개월 기간에 이렇게 다 해버리면 정책 효과 반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흰색 규제 하면 공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 재건축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찍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지정된 단지 같은 경우는 연단지는 안 되는데 우리단지만 하냐 이러면 좀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한 6개월 유예와 관련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도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적용한다, 확대 적용한다라는 기본적인 골격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관리처분 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라든가 이주가 이루어진 단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도를 즉시 적용받도록 할 경우에 이미 철거를 통해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임대차 계약을 정하고 있는 일부 주택 보유자한테는 상당한 불편이 현실적으로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측면과 상한제로 인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화하는 것으로 이번에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이내에 실제 분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 사업의 진척이 더뎠던 단지의 경우에는 이번에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을 비롯한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아주경제 김충범. 네, 지금까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